지금은 25살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집안 사정으로 시골 할머니 댁에서 시내에 있는 학교까지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일자형 구조의 한옥이었는데 저는 맨 끝쪽에 있는 가장 넓고 깨끗한 방을 쓰고 있었죠. 때는 열대야가 이어지던 무더운 한여름날, 당시 할머니는 서울에 사는 작은아버지 댁에 가셨고 아버진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더위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저는 새벽 2시쯤에 보고 있던 TV를 끄고 선풍기 바람을 쐬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선풍기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가 않았는데 회전 버튼을 누르면 회전 도중에 선풍기 머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딱딱거리는 소리가 났었죠. 시골이다 보니 밤이 되면 주변이 아주 조용했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자꾸 뒤척이다 보니 그 선풍기 소리마저 거슬려서 도무지 잠이 오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이 울음소리란 걸 알아챈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네? 배가 고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털이 바짝 곤두섰습니다. 제가 잠에 취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분명히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으며 당시 시골집에서 기르던 개들도 그날따라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귀에만 그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형체도 없이 벽 쪽에서 소리만 계속 들려오니 너무 무서워서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전 무조건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베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재빨리 선풍기를 끈 후에 마루로 뛰쳐나갔고 곧장 아버지가 주무시던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열대야가 무척 심했지만 그날 저는 아버지 옆에 딱 붙어 누웠고 그러자 소리가 이내 뚝 그쳤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아버지가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여전히 어딘가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울고 있던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아주 슬픈 꿈을 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 애처로운 소리로 울던 소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직도 그 슬픈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원래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이 일을 겪고 난 후 생각이 조금 달라진 사람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저희 할아버지는 3명의 손자들 중에 막내였던 저를 유독 아껴줬습니다. 할아버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무렵부터 몸 상태가 점점 나빠졌는데 바로 앞에 가까운 거리도 숨이 너무 차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다니던 노인정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만 생활하게 되었는데 평소 흡연을 많이 했던 탓인지 폐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직장에 다녔던 어머니가 매일같이 할아버지의 수발을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몸은 갈수록 말라갔고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와보니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던 저는 문득 그 전날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아, 니 내일은 일찍 온나?
처음에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생각할수록 느낌이 뭔가 이상하더군요. 전 장례식을 마친 후 어머니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닌 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내일은 절대 외출하지 말고 할아버지 곁에 있으라고 했다더군요. 그 이유가 무척이나 놀라웠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어머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할아버진 방문을 열어둔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발 아래쪽에 있는 TV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애미야, 애미야, 저게 예? 왜요, 아버지? 저기 누가 서서 내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저 사람 누구?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으로 가리킨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것이 저승사자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직감하고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거였죠. 그것이 정말로 저승사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귀신을 봤다거나 가위 눌림을 당했다거나 하는 일은 한 번도 겪어보진 못했지만 저와 같은 보통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대치동이란 곳에 살고 있는 고1 학생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학구열이 높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저 역시 고등학생이 되면서 인근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새벽 1시가 다 되도록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아졌죠. 저희 집은 단독주택인데 주변이 모두 다른 집이나 빌라가 있는 주택가라서 집으로 가려면 큰 길보다는 폭이 다소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 합니다. 차 2대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정도랄까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 앞 골목을 기준으로 그 앞쪽에 있는 곳이 모두 재개발 지역이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나자 그 많던 사람들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스터디 카페를 나서면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없는 그 골목을 지나가야 하는데 주변에 아무런 조명이나 불빛이 없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좁은 골목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비어있는 건물들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었죠. 그날도 평소대로 새벽 1시 무렵에 공부를 마치고 나와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개발 건물로 지정된 빌라 3층이 켜진 불빛이 눈에 들어왔는데 대충 보니 마루 위에 형광등이 켜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속으로 저 집에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하며 그곳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빌라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곳은 기역자 건물로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집이 하나씩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계단 쪽에는 층층마다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건물을 빤히 쳐다보고 있던 그때 검은색의 사람 형체가 계단 창문에 슬쩍 나타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너무 소름이 끼쳐서 후다닥 집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에도 그 집은 불이 켜져 있었는데 제가 그쪽으로 잠시 눈을 돌리자 이번엔 그 집의 문이 열리더니 하얀색의 어떤 형체가 나오는 겁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저는 계단에 나 있는 창문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고 그러자 성별을 알 수 없는 하얀 형체가 창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산모님의 라디오를 즐겨봐서 그런지 한눈에 봐도 그게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전 곧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났고 기분이 너무 찜찜해서 며칠 동안 다른 길로 다니다가 어느 날 습관적으로 또다시 문제의 빌라가 있는 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골목길로 들어서고 나서 솔직히 설마 귀신이겠냐 하는 생각도 있었고 호기심을 참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위아래로 온통 흰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사람 형체가 계단 쪽 창문 앞에 서서는
절 빤히 바라보며 손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머리카락 사이로 씩 웃고 있는 입을 본 순간 전 집을 향해 뒤도 보지 않고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쪽으로 아예 발을 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빌라 주변도 모두 철거된 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재개발 빌라 건물에서 봤던 형체는 뭐였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실제로 그 빌라를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짜로 뭔가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